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대구와 경북 곳곳에 솜사탕 같은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늘빛이 맑아 기분 좋은 가을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가득합니다. 특히 경북 고령과 의성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안개가 나타난 곳이 있어 아침까지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왔지만 기온은 아직도 여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평년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30도 내외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점차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고요. 내일 비가 내리며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청의 한 간북구 공무원이 공금 13억여 원을 횡령한 정황이 경상북도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시유지를 팔고 받아야 할 돈의 일부를 가로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납입한 혐의인데요. 포항시는 이 공무원을 곧바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이동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 2021년 포항시는 이 일대의 땅을 비롯해 시유지 8곳을 매각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21억 원. 그런데 포항시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7억 원이 적은 14억 원이었습니다. 1년 뒤인 지난해에도 포항시는 송도동 일대의 땅 17곳을 팔았습니다. 골목에는 평당 900석 줬고 요 앞에 딱 두 평 못 받은 거는 1,000만 석 줬다 하네요. 이번에도 이곳을 포함해 매각한 시유 재산들에 대해 포항시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5억 9천여만 원이 더 적은 금액이 징수됐습니다. 경상북도의 포항시 감사 과정에서 이런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항시는 당시 담당자인 6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시유지를 팔고 받아야 할 돈 가운데 13억여 원을 적게 납입해 가로챈 혐의입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계좌 동결 등 피해 금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무 회계 시스템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시스템의 정비와 직원 교육 강화 등 필요한 모든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고 조만간 이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현 정부 핵심 정책의 하나로 파격적인 세제 및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등 신산업이 들어서고 있는 블루벨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산단 일원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올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청상아리가 낚시에 잡히는 특이한 광경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동해안에서 올해 유난히 상어 출현이 잦은데요.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를 상어가 물고 가는 일도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호미곶항에서 배로 10분, 2km 지점 앞바다에서 제철을 맞은 삼치잡이 낚시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낚싯대가 부러질 정도로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우와, 겁나 힘든다. 우와, 우와, 이거 다른 거 어종 같아요. 잠시 힘겨루기가 지나고 상어가 튀어 수면 위로 높이 뛰어오릅니다. 상어였어요. 시선에서 잠시 사라지나 싶더니 상어. 배 위로 뛰어올라 조타실 위로 떨어진 상어는 몸 길이 3m, 200kg이 넘는 청상아리입니다. 점프하는데도 계속 배 쪽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바늘 처리를 4번 시도하면서 배까지 온 거죠. 낚시꾼들은 최근 포항 앞바다까지 상어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삼치를 막 씹어 먹고 그러거든요. 요즘 10번 나오면 8번 그랬거든요. 대구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저는 거의 상어를 매일 보는 상태였어요. 올해 포항과 영덕, 속초 등 동해안의 상어 출현 신고는 28건으로 이전에 비해 이례적으로 잦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상어 퇴치용 그물망까지 설치됐습니다.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상어가 해수 온도 상승과 먹이를 따라 동해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어류의 먹이 자원이 되는 삼치라든지 방어의 이동이 강원도나 포항 쪽으로 형성이 됐고 이제 먹이를 따라서 상어들도 따라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3년 동안 상어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모두 서해안에서 백상아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가을철에 낚시 어선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 인원 초과, 음주 운항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사전 계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낚시 어선 사고는 모두 22건이며 이 가운데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 사이 10건이 발생해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김충섭 김천시장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33명이 기소돼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 구민도 무려 1,800명에 달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데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보수정당 소속 시장의 검은 거래가 드러나면서 내년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두 번의 명절에 선거 구민 등 1,800명에게 6,600만 원 규모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33명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중 9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장 지시에 따라 선거 구민 등 350명,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 동장을 통해서 1,450명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금품 제공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3,300만 원가량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 원가량의 사비까지 들여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시장 지시를 받고 명절 선물 명단을 수정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김천시는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시민들 보기에 얼굴 두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 대부분 연루된 사람들이 또 육법 이상 전부 깐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1,800명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민심도 흉흉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번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최종 결정됩니다. 검찰은 금품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별다른 죄책감 없이 명절 선물 돌리기라는 미명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던 금권 선거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구 13만의 김천에서 절대 지지를 받아온 국민의힘 소속 재선 단체장이 구속되면서 보수 텃밭 지역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 제철소 용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포항 호동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잘필류 서식지와 해안선 영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3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해 결정됐으며 공청회 이후 환경부 협의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동과 예천에 걸쳐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피해 회복 지원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집주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책임을 미루는 집주인과 중개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 공부를 포기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게 됐다.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 가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 같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쓴 탄원서 내용입니다. 하나같이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안동 예천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 3채를 보유한 50대 임대업자가 3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고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들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구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서 저는 7년을 받은 것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편함에는 미납된 전기요금 청구서와 전기 공급을 끊는다는 예고장이 쌓여 있습니다. TV가 지금 이제 끊긴 상황이고요.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좀 청소 같은 것들도 문제가 있고. 여전히 세입자들이 살고 있지만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돼 세입자들이 고장나도 못 고친 가전제품을 이렇게 복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우선 매수권이나 경매, 공매, 유예 같은 대책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수도 안 되고 거주도 안 되고 우선 면책은 대출도 안 되고 누구 한 명이라도 이제 나는 경매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안 하면 이제 경매가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가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일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개사 등이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까지 손대려 한다며 수사기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자기가 207을 계약을 해놨으니까 1차 경매에서 취소가 되고 2차 경매 확보가 되면 자기 그 선순위 보증금을 받은 걸 준다. 지금까지 경북도청에 접수된 도내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140건. 그중 절반가량인 74건에 대해 피해자 결정문이 발급돼 법적 대응과 금융 관련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보증금 반환 등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방사능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인정받은 방사능 시험 범위는 토양과 수질 및 식품에 대한 시험 규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항 TP가 발급하는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상호 인정협정에 가입한 104개국 105개 인정기구에서 발행한 공인성적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경상북도 해녀협회가 포항 구룡포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지역 해녀 100여 명은 최근 구룡포읍에 있는 경북 이웃어촌지원센터에서 경상북도 해녀협회 창립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해녀협회는 앞으로 이웃어촌지원센터와 함께 청년 해녀학교와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 및 공예교실을 운영하고 바다 정화 활동인 비치코밍과 미역 말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덕군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블루로드 트레킹 페스티벌이 다음 달 20일 영덕 블루로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블루로드 걷기와 공연, 미니 플리마켓 등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고래불 해수욕장과 괴시리 전통마을을 오가는 16km의 순환 코스로 다음 달 13일까지 참가자 6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은 추석 연휴인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곡수원 일원에서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갖습니다.
또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과 체험형 야외 이벤트가 휴장 없이 진행하고 공원 입장료 할인권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대구와 경북 곳곳에 솜사탕 같은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늘빛이 맑아 기분 좋은 가을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가득합니다. 특히 경북 고령과 의성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안개가 나타난 곳이 있어 아침까지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왔지만 기온은 아직도 여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평년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30도 내외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온차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2도, 구미도 20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0도, 구미 29도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아침 일교차와 함께 아침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의성은 20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과 의성 모두 29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현재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점차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고요. 내일 비가 내리며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